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이준석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큰 응원에 힘입어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저희의 좀 뒷배가 되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문재인의 글입니다. 문재인이 6.25 관련해서 SNS에 글 남긴 거 아시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뉴스의 기본이 말이죠. 95%의 사실과 5%의 가짜 정보, 가짜 선동 정보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가짜뉴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을 먼저 모두에 이렇게 딱 밝혀놓고 그 다음 말들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누구나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한 다음에 다음 코멘트 어떠냐면요. 사실 뭐 이 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중국의 국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한국전쟁이 말이죠. 미중전쟁이라는 거죠. 김일성이 일으킨 이 전쟁을 가지고 동족상잔의 비극 원인을 말이죠. 다른 데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 책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을 국제전쟁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북한의 음흉한 속내를 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미국이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중국이 그에 맞서서 다시 대응하고 한반도가 반으로 갈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건 국제전쟁. 심지어 미국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미국이 나쁜 거네 라고 보는 시각이라고요. 이걸 지금 문재인이 그러한 책의 내용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존립을 흔들었던 이 북계의 김일성을 말이죠. 배제한 채 다른 데서 이 전쟁 원인을 찾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 문재인. 도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생각이, 이런 발상이 나온 겁니까? 문재인이 왜 중국에다가 그렇게 손을 벌리고 또 혼자 오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안 와도 된다는데 굳이 가서 혼자 밥을 먹어가면서 중국 인사들을 만나려고 했는지 사실 짐작은 갑니다.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요. 왜 북한이 우리와의 그 연락소를 폭파하고 또 동해에다가 미사일을 주구장창 쏘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이죠. 그랬는지 그 마음속을 이제 이 글로써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SNS에다가 글을 남기니까 지금 역사도 제대로 모른다고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댓글에 북한에서 살 생각은 없으면서 북한을 대변해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 지금 문재인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빨치산을 미화하는 세상을 만든 사람. 지금 얼마나 지금 SNS에 글을 본 사람들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불쌍한 국민님의 이 자괴감이 든다. 어떻게 저런 사고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겪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한결같이 이 나라 근간을 몰락시킬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댓글도 보면 말이죠. 정말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문재인은 말이죠. 이래놓고서 5년간 이뤄놓은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번 정권에 무너졌다고도 얘기하고요. 문재인 스스로 생각한 그 5년의 성과가 혹시 중국에다가 인사하고 북한의 도발을 눈 감아주는 이런 시스템을 쌓아놓은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살면서 한국전쟁을 미중전쟁 시점으로 보자고 하는 이런 정치인 저는 살다 처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또 어떤 일들을 벌려놨는지 너무나도 큰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대학 교수가 남긴 글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 전쟁의 휴전 상태이고 그 전쟁의 책임은 오롯이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몸으로 또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문재인이 말한 이 미중 전쟁이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국제전이라고 둘러대면 북한의 남침 책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똑같아요. 남침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워딩이에요. 그리고 미중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미국이 불리해진다는 논리가 숨어 있는 거랑 같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놓고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공군이 한반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북 좌파는 전쟁의 시작 또는 확전 책임을 미국에게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다. 솔직히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글이잖아요. 그런 숨은 뜻이 있는 글들을 자기네 SNS에다가 그렇게 떳떳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숨은 뜻을 모를까요?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공식적인 SNS에다가 글을 썼을까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쁠까? 저는요, 문재인이 그 글을 올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면 분명히 파장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거예요. 그렇게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올린 거라고요. 정치인일수록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알기 때문에 쉽사리 이 말들을 함부로 냅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문재인이 이런 겁니다. 꼭 이 말을 해야겠구먼 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문재인이 1950 미중전쟁 이 책 내가 알려야겠어 라고 결심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가 쓴 책인가 봤더니 말이죠. KBS입니다. KBS. 그 책을 쓴 사람도. 너무나도 그들끼리의 꿍꿍이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이영승 교수가 자신의 글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저의 한 줄 평도 이 마지막 글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간첩? 그거 별거 아니야. 적국을 이롭게 하는 자가 간첩이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